독일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은 각 주마다 재정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을 평준화시킵니다. 조성복 교수가 쓴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라는 이 책에서, 이 책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조성복 교수가 나하고 친한데 이걸 썼어요. 독일에서 켈른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고 여러 경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백과사전처럼 내가 이렇게 늘 독일과 관련돼서 정치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는 참고서로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다 많이 썼는데 조성복 교수 서점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평준화할까요? 각 주별로. 그러니까 주별로 재정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연방과 주 사이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3대 세원이에요. 국가는. 그래서 주도 별도의 국가잖아요. 연방과 법인세를 반반씩 나눠갔습니다. 소득세도 거의 반반씩 나눠갔고, 게마인데, 우리로 말하면 군, 면, 이런 데죠. 면이죠. 읍면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같은 데죠. 여기서는 소득세 15%씩 찌고, 나머지는 반반씩 연방과 주가 같이 뗍니다. 부가가치세도 나눠서 띱니다. 부가가치세를 연방에서 조금 더 많이 띄고 주가 띄고 그다음에 게마인데 읍면 이런 데서 조금씩 띱니다. 그리고 개별 조세가 있는데 이런 거는 연방에서는 관세나 자동차세를 띄고 주세로는 재산세와 맥주세. 우리도 재산세는 이 지방정부가 떼죠. 그러니까 토지세, 유흥업소세 그 게마인데에서 알아서 띄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세나 유흥업에 있을 때 그 세를 어떻게 뗄지 그건 게마인데가 정해서 띄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erste Finanzausgleich, 재정을 각 주의 재정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은 연방 정부가 딱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수입이 큰 거죠. 이건 뭐 해야 될 게 국방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이 그 두둑하게 가져가고 각 주가 알아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잘 사는 주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게 많이 거칠 거 아니야. 이 녹색일수록 잘 사는 주예요. 그러니까 주는 기버죠. 주는 주고 자기가 재정이 평균으로 봐서 재정이 평균 이상이다. 그만큼 잘라서 연방에다 내면 연방이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 주는 주는 주고 이런 분홍색 주는 받는 주예요. 그러니까 녹색 주가 바이에른 주예요. 바이에른 주는 91억 3천만 유로를 내야 돼요. 그게 얼마냐 대략. 이거 23년도입니다. 작년도예요. 13조 7천억 원을 우리 돈으로 내는 겁니다. 바이에른은 뭘 가지고 있느냐? 제일 우리가 잘 알려진 BMW가 이 뮌헨에 있어요. 그래서 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산업도 좋은 산업들이 아주 많고요. 두 번째는 이 바덴 뷰텐베르크 주입니다. 이 주는 44억 9,500만 유로를 내야 됩니다. 연방에다 내면 연방이 이제 나눠주죠. 6조 8천억 원을 내야 돼, 우리 돈으로. 그 다음에 제가 있던 헤센주입니다. 헤센주는, 바덴 뷰텐베르크 주는 뭘 해서 이게 이렇게 그 재정 수입이 좋으냐? 하면 여기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대표적인 회사를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산업이 발달해 있죠. 세 번째는 헤센주가 돈을 많이 법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다 이거죠. 이게 34억 4,400만 유로를 냅니다. 대략 5조 2천억 원을 내야 돼요. 제가 이 헤센주에 살았는데, 기센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헤센주의 거의 가운데가 기센이었어요. 이 주는 뭘로 그렇게 돈을 버느냐? 이 주는 그 프랑크푸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교통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프랑크푸르트에 연방은행이 있고 그 주요 은행들이 본부가 다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은행들이 다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금융의 도시예요. 그러나 인구는 뭐 한 60만, 65만 다 합쳐봐야 그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죠. 그런데 돈을 그래서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그 다음에 내는 데가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는 잘 알다시피 약 1조 4천억 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항구 도시잖아요. 무역의 도시고 돈을 잘 벌어요. 함부르크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부르크는 깨끗하기도 하고 좋은 부두, 우리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는 주가 라인란드-팔츠입니다. 여기서는 뭘 해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약 그 4,800억 원 정도를 그렇죠. 4,800억 원 정도를 냅니다. 이렇게 5개 주가 돈을 내요. 그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남는 재정을 남진 않죠. 근데 다른 그 재정이 부족한 주가 있으니까 연방에다 냅니다. 내면 그걸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주가 어디냐? 베를린이에요. 베를린이 하나의 국가입니다. 도시국가죠. 5조 7천억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작센주 받습니다. 5조 1천억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튜링엔 주입니다. 그 다음에 2조 9천억 원을 받아요. 작센 아날트가 받습니다. 2조 8천억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니더 작센주, 이게 소독주인데도 받아요. 소독주인데 2조 6천억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 꼭대기에 있는 주죠. 그 메클렌부르크 포만이라는 주인데 2조 6천억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브란덴부르크 주가 2조 2천억 원을 받죠. 그 다음에 이게 소독주인데 노트라인베스팔렌 주인데 여기가 인구가 제일 많죠. 노트라인베스팔렌 1조 8천억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멘도 도시국가죠. 여기도 1조 2천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르란트는 조그만 주죠. 인구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주인데 여기도 독립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르란트도 8,800억 원을 받습니다. 슐레스비 홀슈타인이 마지막으로 5,400억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5개 주, 16개 주에서 5개 주는 돈을 주고 나머지 11개 주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평준화시키죠. 재정 평준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일이 어디든지 재정이 그 비례에 따라서 인구와 면적과 그 산업 이런 걸 보고 그 재정이 주 재정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두 번째 평준화 방식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세금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평준화하고 두 번째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재정 평준화를 이렇게 강제로 하는데 이것이 헌법에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찍소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헌법을 그렇게 지키기로 약속하고 이 그 연방 헌법에 따르기로 약속을 하고 그 연방에 가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 뮌헨에 가서 맥주 요새 바이에른주가 투덜거려요. 독일 이모님이 30년 전엔 지들이 북독에서 받았는데 요새 바이에른주가 투덜거린답니다. 네, 바이에른 맥주 맛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나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있을 민주당 집권 20년의 성패는 이런 복잡한 국토 민주화의 개혁 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자치 능력, 자치 역량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제7공화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방 국가로의 대전환이야말로 한국인이 타고난 자율성과 가능성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섰을 때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두 분이 아직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박연희님 아시는 분은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ipo@gmail.com으로 꼭 요 5가지 내용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 님도 꼭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해서 저한테 메일을 좀 보내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왜 이분들이 찾아지질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민주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 통제에 의한 지방의 황폐화 현상입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죠. 이대로 두면 지방 소멸을 넘어 양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소멸은 불문가지가 되었습니다. 국토 분권화, 즉 연방주의 사상에 기초한 광역정부에 국가성을 부여한 연방 국가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여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민주시민들에게,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게 아주 부탁합니다. 꼭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발전 우선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중앙에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의 지방이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속되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은 자주와 자립과 자치의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연방주의 사고체계, 연방주의 사상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의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연방제국가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북통일을 장기적으로 이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7,800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7,600만에서 800만. 그러면 재배동포가 한 750만 정도 되잖아요. 그거 합치면 독일과 비슷한 인구가 됩니다. 한 8천만이 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인구가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소멸당시 됐는데 남북한이 우리 한민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몰라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30년을 생각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된 국가에서, 연방제 국가에서, 중립화된 국가에서 스위스처럼 동아시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주자립 자치의 17개 광역정부에 17개 광역이 너무 작으면 합쳐도 돼요. 그래서 적어도 광역에는 준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자기들끼리 합치는 거가 독일도 바덴 주가 있었고 뷰르텐베르크 주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덴과 뷰르텐베르크가 합쳤어요. 그래서 바덴 뷰르텐베르크 주가 된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잘 사는 주입니다. 2023년에. 그러니까 17개 광역정부에서 국가성, 즉 고유한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성을 부여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자유와 질서, 즉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분권해야 된다는 원칙, 비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6편을 할지 이 5개의 민주화의 토대, 이거를 5편에 걸쳐서 했는데 6편으로 마지막에 민주당 당원들에게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당부하는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본 우원식과 우상호에 대해서 할지 생각해 봐서 하겠습니다.